습니다. 네. 히알라인티 제품을 구매하신 여러분, 3.3 헬시클럽이 없다라고 하면 이 제품의 효과를 1000%까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오신 거 정말 잘하셨고요. 이게 8주 동안 얼만큼 나의 삶을 바꿀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헬시클럽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실 우리 서울본원의 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3.3 헬스클럽 서울 본원 원장 최수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41기 기대 많이 하고 들어오셨나요? 저희가 올해 2022년 유로 모니터에서 대한민국 체중 조절 넘버 1 브랜드가 티알라인티가 됐습니다. 그렇게 1등을 하고 저희가 40기, 41기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기대들을 하고 들어오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41기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오셨을까요? 날씬해지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나 날씬한데 나 몸에 좀 건강을 한번 챙기고 싶어 이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나는 해독을 통해서 지방을 싹 빼고 싶어 이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들어오셨는데요. 그런 모든 분들 41기에서 좋은 결과 나오실 수 있게 저희가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3.3 헬시클럽을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3.3 헬시클럽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의 사명은 회원에게 감동과 자극을 주어 평생 건강 습관을 취하시킴으로써 새롭게 태어나는 것, 더불어 이를 통하여 인연이 되는 거가 저희 3.3 헬시클럽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또 외치셨죠. 그리고 이제 계속 저희가 진행하면서 외치실 거예요.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속으로 또 겉으로 매일매일 외치시면서 조금 조금씩 변해나가는, 또 건강해지는 나의 모습들을 보실 수 있으시게 될 거예요. 저희 3.3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거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희 3.3은 세 가지의 단계, 3단계, 그리고 3 컴포넌트라고 하는 구성 요소, 이렇게 뜻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로 구성 요소로는 어떤 거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저희에게는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뉴스킨, 그리고 파마닉스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지금 42기에는요, 티알라인티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 또는 내가 이미 이 티알라인티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케이크를 갖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파마닉스 제품들, 또 도와주는 제품들, 그리고 내 몸에 또 림프 관리가 될 수 있고 독을 또 빼내줄 수 있는 발바니,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의 저희 구성 요소는 도구고요.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3.3 헬시클럽을 하면서 습관을 만들어 드릴 수 있게 우리 컨설턴트 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물 먹는 습관, 꼭꼭 씹어서 30번씩 50번씩 씹어 먹는 습관, 그리고 싱겁게 먹기 위해서 국물을 먹지 않고 건더기만 먹는 습관, 굉장히 여러 가지 습관들을 저희가 만들어 나갈 건데요. 그런 습관들이 저희 구성 요소 두 번째고요. 그리고 3.3 헬시클럽의 가장 큰 자랑이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어 저희에게는요, 매 기수마다 한 1000여 분의 회원분들하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이고 의지가 있는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이 회원님들이 정말 건강해질 수 있게,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헌신적으로 도와주시는 우리 3.3 헬시 컨설턴트 분들이 계세요. 우리 컨설턴트 분들의 열정에 아마 우리 회원분들이 굉장히 놀라시게 될 텐데요.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고, 또 3단계는 저희는 3.3 헬스클럽은 한 번만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2번, 3번, 심지어는 10번, 몇 년 동안 계속 참여해 주시는 회원분들이 있으세요. 혼자서 내가 건강을 챙기는 게 아니라 같이 건강을 챙기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 만약에 내가 41기에 처음 들어오셨다라고 한다라면 3번의 기수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나를 만나시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들어오셨을 때는요. 내 몸이 해독이 되는 것과 그리고 건강이 회복이 되는 것들을 몸으로 내가 느끼실 수가 있으실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해독과 건강이 되는 몸들에 만들어 줬었던 그 습관들 있죠. 평생 건강을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평생 습관을 내 몸에 세팅하는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해 주는 그런 시간들을 두 번째는 갖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삼삼일시에 들어왔을 때는 가장 아름다운 나를 만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최고의 인상을 만나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갈수록 이제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나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 기수마다 우리 회원님들이 멋진 모습들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39기에 배출이 되셨던 셀러브리티들이세요. 매 기수마다 10분의 셀러브리티를 저희가 요즘에 많이들 우리가 셀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매 기수마다 10분의 셀럽들을 저희가 모시고 있고요. 요번 40기의 셀럽 분들은 요번주 토요일 날 또 저희가 전문 프로필 촬영을 할 거고요. 또 42기 분들은 모두 다가 "내가 한번 요번에 41기의 셀러브리티 도전 한번 해 봐야 되겠어." 라고 한번 도전해 보셔서 나를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또 선생님들한테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어요."라고 해서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가는 그런 모습들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를 만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정보가 나를 만들어 줘요. 지식에 대한 건강 지식에 대한 정보들 습관을 만들어 주는 거를 잘하시려면 우리 컨셉님들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해 주셔야지 되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있는 줌 미팅에 매주마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41 기에 또 전체 미팅을 오늘 OT주부터 해서 8 주차까지 건강한 습관을 잡으실 수 있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요 41개 조금 바뀐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한 분 또는 두 분에게 각 반에서 시상을 하던 것들을 캐시 프레저라는 이름으로 참여하신 41기 모든 회원분들이 다 달성하실 수 있는 캐시 프레저 상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2022 년도를 이끌어 나갈 키워드에 캐시 플레저가 들어가요. 건강 관리를 할 때요. 이제는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또는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또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힘들게 막 괴로워하면서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나이 든 사람들만 건강을 챙기지 않아요. 굉장히 젊은 층들이 건강을 생각하고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되게 즐기면서 해요. 운동도 즐기면서 하고 식습관을 변경하는 것도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를 보면서 즐기면서 해요. 그래서 저희 상은 캐시 프레저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즐겁게 행복하게 그래서 지속 가능한 건강 지킴을 만들어 나가는 상으로 저희가 헬시 프레저라는 상을 만들었습니다. 조건은 이래요. 전체 미팅이 지금 진행하고 있죠. 이게 오티즈부터 8 주차까지 9회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7회 이상을 참석해 주시고 인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션 강의 14 개가 나가요. 근데 14개 중에서 10개 그럼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저희가 굉장히 짧은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10 분짜리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 10개 이상을 함께 나누는 그런 리뷰들을 올려주시면 돼요. 누구나가 정말 내가 쪼끔만 신경 쓰시면 다 받으실 수 있는 게 헬시 플레저 상이에요. 그럼 만 원의 기프트 카드를 이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목표를 하셨으면 좋겠는 셀러브리티 상이에요. 10 분을 저희가 선정을 할 건데요. 전문 프로필 촬영을 하고 원본을 제공을 해 드릴 계획이에요. 욕심을 한번 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준 조건은요. 우리 컨사님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알려드리고 할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다이어리예요. 다이어리를 요번 주에도 계속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내가 다이어리에다가 내가 내 입에 들어가는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적고 내가 오늘 어
몇 시에 일어났는지, 물은 얼마만큼 먹었는지, 화장실은 어떻게 내가 갔는지, 정말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꼼꼼하게 적고 어떤 거가 감사할 거가 세 가지가 있지 이런 것들을 적으면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관리가 되고 건강을 찾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모든 기준 조건은 다이어리를 빠짐없이 작성했는가입니다. 그리고 체지방률이 3% 이상 감량되어 있는가. 그리고요. 선정 조건은 체지방률, 비포 애프터 사진, 근육량 증가, 폐독 스토리와 사업 진행 여부 이런 것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운영진들의 투표로 선정이 되고요. 홍보대사의 의무 조건은요. 프로필 촬영 날짜가 이미 나와져 있어요. 2월 4일. 여기에 필참을 해 주셔서 사진을 찍으시고 본인의 멋진 비포 애프터가 같이 제공이 되고 SNS에 게재가 되는 걸 동의하시는 분들 그리고 헬시에서 홍보대사를 스피치를 요청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셀러브리티들이 스피치하는 것만으로도 그 동기부여들이 회원분들이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들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하실 분들을 저희가 10 분을 기대하면서 또 한번 한 기수를 힘차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몸에서요. 얼굴을 가꾸고 옷을 멋진 거를 입고 하지만 모두 다 얘기 들으셨죠? 패션의 완성은 몸매입니다. 어떤 예쁜 거를 어떤 예쁜 치장을 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게 나의 몸이에요. 근데 그게 안과 겉이 건강해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가 저희 티알라인티 3.3 헬시 클럽입니다. 41 기에도 기대 많이 하시고요. 열정적으로 함께 컨설턴트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우리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를 환영하고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 말이 귀에 딱 꽂혔어요. 패션의 완성은 몸매다. 아, 우리 예쁜 옷 사면 뭐해요? 몸이 안 예쁘면 오태가 잘 안 살잖아요. 이번 기술을 활용해서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날을 만들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강민용 총괄 수석님께서 저희 헬스클럽의 건강 자문 수석님이시거든요. 우리 강 수석님께서 어떤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지 우리가 또 어떠한 식단을 하고 식생활이 우리를 이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실 겁니다. 특히나 식단을 처음 받아보신 회원님들은 다이어트를 하는데 해독을 하는데 과일을 먹어도 돼? 라는 의문을 가지실 거고 또 저녁에 고기 먹어도 되네. 너무 신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런 부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해 주실 겁니다. 네, 강 수사님 나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해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 우리는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이런 히포크라테스 얘기가 있는데 우리 어떻게 먹고 어떤 습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폐아들이 계속 늘고 있고 치매 환자가 늘고 있고 고혈압 환자가 늘고 있고 아토피나 비염이나 천식이나 뭐 이런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식이병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당뇨병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늘어나는 수치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그 그래프가 완전히 쭉 올라가고 있죠. 왜 이렇게 될까요? 어, 자,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어,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고 비만이 생기게 되고 면역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1번에서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이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식습관을 개선하고 운동을 하면서 내가 진짜로 다시 건강해진 1번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수술을 하고 장기적인 복용하는 그런 약들을 또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4번까지 갔다, 고위험까지 갔다. 그러면 어떤 수술이 꼭 필요할 거고 증상이 왜 그런지 어디가 망가졌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또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의 선택인 거죠. 음, 병원을 갈 건지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바꿔서 내 건강을 만들 건지. 의사들은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증을 따고 인턴 과정을 거쳐서 뭐 일반의가 될 수도 있고요. 인턴 과정을 거쳐서 전공 과목을 선택해서 전문의 시험을 봐서 전문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네 그냥 병원에 가면요, 일반의일 수도 있고요, 전문의도 있습니다. 어, 거기서 안 되는 것들, 그냥 약을 일주일치 주고 뭐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은 소견서를 써서 또 전문의로 보내죠, 대학병원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2년 동안에 의사 과정 6년 동안에 배우는 동안에 2년 동안에 잠깐 한 학기 동안에 배우는 게 예방의학이에요. 음, 거의 배우지 않고요. 내가 뭐 신경외과나 아니면 내과나 이런 데서 신장내과 전문의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신장내과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의사들은요, 양약을 처방하고 수술을 해야 돈을 버는 직업입니다. 내가 거기 가서 이 약을 끊을 수도 있나요? 이렇게 식습관 바꾸고 생활 습관 바꾸고 하면은 이 약 안 먹어도 되나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처방해야지 돈을 버는 직업인데 그런 얘기가 통할까요? 자, 우리가 건강이 악화되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건강이 이렇게 악화가 됐을까요, 우리가? 자, 이거는 미국의 16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도 끝이 없는 옥수수 밭입니다. 이 옥수수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가축들한테 주자. 그렇게 해서 공장형으로 돼지나 소나 닭을 키우는 이런 공장형 축산업이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 거기에서 옥수수 사료를 먹이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등급제가 실시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등급 1 플러스, 2 플러스 고기들은 미국에서는 버리는 고기입니다. 지방이 너무 많아서 숯불에 구워 먹을 수가 없어요. 어, 이 대통령상을 받은 7천만 원에 팔린 이 소는요, 그 이 기준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자, 우리 옥수수 사료를 이렇게 먹게 되면요, 오메가6 지방산하고 오메가3 지방산이 1대1 비율이 가장 좋은데 이게 20대 1이에요. 오메가6 지방산은요, 염증을 일으키고 거기에 포화지방산이 많아지면서 또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되고 거기 지방에 녹아있는 환경 유해 물질들 이런 것까지 다 또 우리가 먹게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요, 싱싱한 신선한 이런 간들은요 그냥 우리가 생으로 먹었어요. 지금도 먹죠. 그런데 100마리를 도축을 하면요 요즘은 10마리가 지방간입니다. 폐기 처분을 해야 돼요. 이런 옥수수 사료를 먹게 되고 가둬서 키우게 되고 또 더 많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남성 호르몬을 없애기 위해서 거세를 시켜서 또 몇 달 동안은 더 사료를 먹여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병에 많이 걸리고 염증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항생제를 줄 수밖에 없어요. 이 옥수수 사료를 계속 먹이다 보니까 운동도 안 시키고 가둬서 키우다 보니까 항생제를 줄 수밖에 없고 빨리 키워서 빨리 내보내야 됩니다. 성장 촉진제를 줄 수밖에 없어요. 닭도 마찬가지고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어, 또 우리 모유 수유할 때 어떤가요? 아이 엄마가 감기약을 먹나요? 왜 안 먹잖아요. 아이한테 갈까 봐. 그런데 젖소한테는 계속 항생제와 성장촉진제를 주고 거기에서 나온 우유를 가지고 우리는 분유도 만들고요. 또 유제품을 치즈를 아이들한테 먹입니다. 그러면 성장은 빨라집니다. 성장촉진제가 들어있으니까 성장은 빨라지는데 발달은 느려져요. 이게 이 유제품 많이 먹은 아이들이 이래요. 성장은 높은데 발달은 느려집니다. 자, 우리 집에 있는 책들인데요. 여기서 우유의 역습, 우유의 독, 내 몸을 망치는 여러 가지 이유. 오래 살고 싶으면 우유 절대로 마시지 마라. 우유 하나가 뭐가 그렇게 나쁘다고 이렇게 책이 몇 권씩 써졌을까요? GMO 사료, 그 옥수수도 다 GMO입니다.
유전자 변형된 GMO 사료를 가지고 먹이고 성장 촉진제와 항생제를 같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자, 건강한 소의 우유를 먹고 건강한 소를 먹으면 괜찮을까요? 육류를 먹으면 이 몽골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 바다도 없고요, 오메가 3 지방산이 많은 뭐 생선도 없고요, 야채도 별로 없어요. 그냥 주식이 이렇게 소를 잡아먹고 거기서 우유를 먹고 치즈를 먹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맥경화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비만이 없어요. 왜 그런가? 자연 방목에서 풀을 뜯어먹는 이런 소들을 먹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소들은요, 가축들은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왕 내가 고기를 드신다, 계란을 드신다, 그러면은 자연 방목한 거, 목초육. 저희 아이들은요, 그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데서 목초 이렇게 먹고 자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 방목한 계란이나 이런 것들로 좀 유기농으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이런 걸로 좀 찾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몸을 망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죠. GMO, 환경호르몬, 미세먼지, 방사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GMO는요, 유전자를 변형해서 만든 식물이에요. 이 GMO 콩을 가지고 감자를 가지고요, 그 실험을 한 거예요. 영국에서. 자, 이 푸스타이 박사는 이 쥐한테 그 감자를 2개월 동안 계속 줬더니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뇌가 수축이 되고 주요 장기가 손상했어요. 이거를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제초제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제초제 회사에서 이 제초제를 줘도 안 죽는 그런 식물들을 만든 겁니다. 슈퍼 식물을 만든 거죠. 제초제하고 이 씨를 같이 파는 거예요. 이거를 팔아서 전 세계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30년 동안 이 근무해온 연구소의 박사는 해고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유럽에 또 여러 그 저명한 과학자들이 재입증을 한 거죠. 실험을 해서. 그래서 유럽에서는 GMO를 받지 않습니다. 수입하지 않아요. 일본에서는요, GMO를 수입은 하지만 논-GMO를 표시합니다. GMO, 논-GMO를. 우리나라에서는 마트에서 뭐 자연드림이나 아니면은 한살림이나 생협이나 이런 데 빼고는요, 논-GMO 표시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콩, 밀가루, 빵, 간장, 된장, 이거 보면은요, 대두, 외국산, 미국산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거의 다 GMO입니다. 두유 같은 경우도 GMO 콩으로 만든 것들은요, 한 8,000원, 9,000원에서 한 박스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약콩들이나 이렇게 국산 이런 것들은 16,000원, 17,000원 이렇게 하죠. 가격이 2배예요. 두부 그냥 1,000원짜리 사면요, 거의 다 외국산 GMO 콩으로 만든 겁니다. 국내산 안전한 콩으로 만든 뭐 이런 것들은 뭐 4,000원씩 하죠. 뭐 가격 차이가 나도 우리가 안전한 걸 먹어야 되는 거. GMO 수입 대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자, 환경 호르몬. 이런 환경 호르몬 어디서 오나? 뭐 여러 가지 플라스틱에서도 오고요. 영수증, 세제.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꼭 플라스틱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환경 호르몬들이 또 여성 호르몬하고 분자 구조가 똑같아서 우리 몸에서는요, 여성 호르몬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요, 월경이 빨라지고 폐경도 빨라지게 되고 성조숙증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남성들은 또 여성화가 되고. 이 쥐 실험에서 이 프탈레이트를 옥수수유에다가 같이 섞어서 이렇게 줬는데 이게 유전이 되나 본 거예요. 이렇게 먹이고 나서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가장 깨끗한 환경으로 튀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기 폐경, 뭐 정자가 이상하거나 불임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지금도 그렇죠. 뭐 뜨거운 음식들 포장 용기에다가 그냥 뭐 비닐봉지에다가 열을 가한 것들을 넣으면 이게 환경 호르몬이 나옵니다. 요즘 배달 음식들 많이 먹잖아요. 그 뜨거운 것들을 그냥 플라스틱에 넣어서 보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환경 호르몬이거든요. 햇반 같은 거 요즘 음식값이 너무 많이 비싸지니까 재료비가 너무 많이 비싸지니까 편의점 음식들이 많이 팔린다 그래요.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중간에 나가서 다 편의점 음식을 먹는다. 다 환경 호르몬 덩어리들을 계속 먹고 자라는 거죠. 그러면 아토피나 이런 당연히 불임도 많아지게 되고 형조수증 많아지게 되고 이런 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방사능 우리가 그 후쿠시마랑 일본이랑 가깝죠. 옛날에 체르노빌에서 그 소아갑상선암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게 이 체르노빌이 터지고 나서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검사를 했는데 정말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의 방사능 때문에 이 소아갑상선이 많아졌어요. 근데 체르노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 후쿠시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뭐 자동차에서 마스카라, 뭐 화장품에서 분유에서도 다 이렇게 방사능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아이들은요 20배나 더 민감합니다. 어른보다. 세포 분열이 굉장히 빠르고 이게 방사능으로 인해서 세포가 이렇게 변이가 되면은 그걸로 변이된 세포가 계속 분열해서 커지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표고버섯이나 수산물 자체를 아예 안 쓰는 이유식 회사들도 있죠. 표고버섯은 방사능을 농축하는 이런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후쿠시마에서 내년 4월에 방류를 한다 그랬죠. 이거 방류하게 되면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1년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지금 세워서 나와 있다 그러죠. 그럼에도 위기 대응이 지금 아직 매뉴얼 자체도 없다.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 자, 식품 첨가제 이런 식품 첨가제를 만든 일본의 어떤 그 연구원이에요. 식품 첨가제를 만드는 연구원이 자기 아들이 아토피인데 자기가 만든 것들을 과자를 음료수를 먹는 거를 보고 그 자기가 만든 그 식품 첨가제를 가지고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뭐 라면 스프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음료수도 만들어 주는데 사람들이 그 만드는 과정을 보고 나서부터는요 먹지를 못하는 거죠. 식품 첨가제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보존제, 합성 감미료, 산화 방지제, 착색제, 표백제. 이게 유통이 돼서 거기서 팔리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또 넣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아니면은 성인이라도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이에게 과자를 줄 바에는 담배를 줘라. 과자 배는 안 부른데 첨가제 덩어리 종합 선물 세트죠. 계속 먹게 되죠. 이거 한번 사진 찍어서 아이가 계신 분들은 내가 몇 점짜리 부모인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혈관에서 혈관이 막히게 되고 고혈압이 생기게 되고 고지혈증이 생기게 되고 지방간이 생기게 되고 간경화가 생기게 되고 날마다 푸아그라 아시죠? 푸아그라 거위 간 요리 날마다 이렇게 거위의 목구멍에다가 쇠파이프를 집어넣어 갖고 엄청나게 많이 먹이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20kg씩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콩알만 했던 이 거위 간이 이렇게 커지는 10배 정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방이 많아지니까 부드러워지는 거죠. 간이 퍽퍽하지 않고 그걸 먹는 게 푸아그라입니다. 지방간을 먹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렐린은 배고프는 호르몬이에요. 위에서 나와요. 근데 배가 어느 정도 부르면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렙틴 호르몬이 그만 먹으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배가 부르니 그만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렙틴 호르몬이 깨트리는 것들이 있어요. 액상과당, 흰 밀가루 음식, 술, 액상과당 어디 많이 들어있죠? 음료수나 매운 음식, 뭐 이런 거 많이 들어있죠.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스트레스, 그다음에 수면 이런 것들이 우리 렙틴 호르몬을 깨트립니다. 술을 먹는 사람들이 502잔 먹어도 배가 부른데 2시, 3시까지 막 새벽까지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요 계속 먹어요. 4시까지 술을 먹다가도요 집에 가서 입가심으로 맥주 한 병 또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지게 되면요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내 몸을 푸아그라로 만드는 거예요. 간이 망가지고 또 이 건강한 장벽이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고 그다음에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 성분들은 장 점막에 쌓이게 되면서 황화수소라는 가스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장 점막을 이렇게 망가뜨려요. 밑에처럼. 그러면 이렇게 틈이 생기게 되면서 장 누수가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독소들이 이 밑으로 빠져나가면서 림프 혈관 타고 도는 거예요. 용종이 이렇게 생겼던 분들은 그게 악성이 될까봐 다 그냥 제거하잖아요. 근데 용종이 악성이 되게 되면은 용종이 생긴 사람의 장은 거의 밑에처럼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악성으로 변하게 되면 이 구멍으로 암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암 치사율이 높습니다.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내가 혈압약을 먹게 되고 고지혈증 약을 먹게 되고 또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장장애들이 생기게 되고 장 점막도 망가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면역 질환이 생기게 되죠. 우리 면역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또 간경화나 이런 당뇨 호르몬 약을 또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고 인슐린 주사를 맞고 당뇨약을 먹고 또 골다공증이 오게 되고 신부전이 오게 됩니다. 고지혈증 약을 계속 먹으면 당뇨병이 옵니다. 또 고지혈증약, 혈압약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심근경색이 위험이 돼요. 심장 근육세포가 약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몰라요. 이 약을 먹는 사람들은요, 그 약이 어디를 또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골다공증 약을 먹는 사람들은요, 뼈 코팅제예요. 칼슘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굉장히 필요한 이 혈액 내에 1%의 칼슘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게 부족하게 되면 뼈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우리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요. 그걸 못해요. 우리 몸에서 못 갖다 써요. 칼슘을. 그러면 뼈는 골다공증은 안 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의 전체적인 기능이 다 노화가 됩니다. 다 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약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또 신장이 망가지게 되고 단백뇨가 생기게 되고 신장약을 먹게 되고 신장 투석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약에 의존하게 되면요. 먹는 약만 늘어나요. 왜 근데 이런 거를 의사들은 얘기해 주지 않죠? 약을 많이 팔아야 되고 이런 유방암협회, 심장협회, 당뇨협회 이런 데를 지원하고 돈을 주는 회사들은 우리 몸을 망치게 하는 이런 회사들이 여기에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이렇게 약에 의존하고 현대의학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 몸이 계속해서 망가진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알 사과를 먹으면 의사를 만날 필요가 없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 변한다. 이런 또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이렇게 망가진 위장 점막, 장 점막, 그 다음에 간 이런 것들을 또 해독하게 되고 이런 혈관을 그냥 확장시키는 약을 먹는 게 아니라 혈관을 뚫어주면서 내장 지방을 청소해주고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을 정상화시켜주고 또 림프를 이렇게 순환시켜주면서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그 다음에 면역 기능을 올리고 대사 기능을 올리고 영양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근육량을 올려주면서 그 몸 건강해진 몸을 세팅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게 헬스클럽입니다. 자, 원래는 의사들도 현 의료 시스템으로 식습관하고 운동습관 이런 것들을 내려주고 싶은데 대학병원 가보세요. 지금 한 달 입원에 예약해도 이번 달에 못 갑니다. 환자가 너무 많고 그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우리 헬스클럽의 컨설턴트처럼 이렇게 관리를 해줄 수가 없어요. 현 의료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우리 파마넥스와 헬스클럽이 하는 겁니다. 이런 책들이 있어요. 산음식, 죽은 음식, 내 몸을 죽이는 기적의 첨가물, 사람을 미치게 하는 음식들, 이런 의사의 반란,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 병원 가기 전에 꼭 읽어야 될 책. 이런 책들이요. 의사들이 쓴 책이에요. 자, 뭐 백신에 대한 내용도 있고 배지 닥터들이 있습니다. 배지 닥터들은 뭐냐면 의사나 치의사, 한의사, 수의사 이런 의사들이 양약에 대한 부작용들을 많이
이렇게 알리면서 음식, 식단으로 이런 그 병들을 고쳐보자라고 해서 모인 의사들입니다. 이런 의사들이 또 이렇게 많은 논문을 찾아보고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이런 책들이에요. 맥두걸 박사나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나 이런 책들을 많이 권해줍니다. 저는 이 배지 닥터들을 그 하는 병원들을 많이 찾아갔었는데 거기서 제가 매일 매년 6개월씩 하는 기침을 하고 알레르기성 기침이 있고 아토피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병원에서 먹는 받은 그 약을 계속 먹었기 때문에 낫질 않는다는 거예요. 기침하면 뭐 주나요? 진해거담제나 뭐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런 거를 계속 먹으면 안 낫는데요. 병원에서 주는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나 이런 것들을 먹어서 안 낫는다는 거예요. 자, 어느 병원에 갔을 때는 그 약을 처방해 줬는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 그 약을 먹어서 안 낫는다고 하는 거죠. 자, 건강하려면 내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뚱뚱한 호랑이나 사슴을 본 적이 있나요? 자연에 있는 동물들이 틀니를 하나요? 보청기를 끼나요? 뭐 인공 혈액 투석기를 하나요? 뭐 암에 걸리거나 뭐 뇌졸중에 걸리거나 당뇨에 걸리거나 지금 우리 인간들의 수치 아까 전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수치처럼 동물들이 그렇게 되나요? 안 그렇다는 거죠.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칼로리 제한. 요즘은 예전처럼 이렇게 구식으로 다이어트 하지 않죠. 칼로리 제한해서 다이어트를 하지 않죠. 좋은 음식, 좋은 칼로리는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똑같은 100칼로리인데 25g이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단백질은 없는데 설탕만 많이 들은 이 케이크는 똑같은 100칼로리인데도 살이 찌겠죠. 자, 우리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8시간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12시부터 낮 12시부터 8시까지는 섭취 주기예요. 이때는 먹는 겁니다. 먹고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동화 주기입니다. 흡수하고 사용하는 먹은 것들을 이때는 내가 또 자면서 성장 호르몬이 또 분비가 되죠. 10시부터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이때 또 뭐 이렇게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이 잠을 애들이 막 안 재우고 늦게 자고 이러면은 성장이 더디겠죠. 이런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런 동화주기나 흡수하고 이런 시기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또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는 배출 중입니다. 몸에 노폐물들을 음식 찌꺼기들 배출하는 거예요. 진화를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이런 인간의 8시간 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산 음식, 과일이나 채소를 먹고 또 육식 동물들은 이렇게 살아있는 음식들을 먹은 초식 동물들의 내장부터 먹습니다. 그걸로 수분을 흡수하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거예요. 자, 유인원들은 원숭이나 침팬지나 이런 것들은 우리랑 1%밖에 유전자의 차이가 없지만 그 과일을 먹습니다. 주식이 과일이에요. 인간도요, 역사적으로, 생리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연구를 했을 때, 과일과 채소가 주식이었습니다. 자신의 운동선수들이요,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거나 부상을 당했는데 빨리 회복을 하거나 이랬을 때, 많은 공부를 하고 적용을 해볼 거 아니에요? 내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신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그게 채식입니다. 채식을 했을 때 오히려 나의 기록이 더 깨지게 되고 더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UFC에서 맥그리거 선수, 세계 챔피언이죠. 이 선수를 이긴 네이트 디아즈, 보디빌더인 아놀드 슈와르제네거, 제이니 말리, 그다음에 비너스 윌리엄스, 테니스 선수죠. 복싱 선수 마이크 타이슨, 이런 선수들이요 다 채식주의자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근육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요 예전에 유명한 독일 화학자가 육수 회사를 만들고 하면서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근육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게 사람들의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근육은 식물의 탄수화물로 기능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졌지만 이미 늦은 거죠. 그때 여러 가지 금메달리스트들이 채식을 하면서도 금메달을 이렇게 많이 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은 바뀌지 않았죠. 우유가 골다공증을 유발한다는 요즘 우유의 불편한 진실만 쳐봐도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죠.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뉴스에 나왔다가 낙농업협회에서 완전 반발이 심해서요. 다시 뉴스에 나왔어요. 괜찮다고. 그거는 내가 알아보면 됩니다. 우유가 골다공증을 유발한다. 하지만 아직도 우유를 먹으면 뼈가 튼튼해지고 아이들이 잘 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아놀드 슈왈제네거나 네이트 디아즈나 이런 침팬지 고릴라보다 근육량이 더 많으신 분이 있나요, 여기서? 다 채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채식을 했을 때 육식 단백질을 먹는 것보다 오히려 단백질 흡수량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연구 결과도. 다 채식을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자, 위장을 통과하는 때 필요한 시간. 과일은요, 20분에서 30분이 걸립니다. 탄수화물은 3시간이 걸리고 고기로 된 식사를 하면 4시간이 걸리고 이 여러 가지를 배합된 식사를 하게 되면은 8시간이 걸립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뭐 여러 가지 밥도 볶아 먹고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런데 그렇게 먹고 나서 과일을 먹잖아요. 과일은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당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혈관을 통해서 빠르게 빠져나가요. 그런데 4시간, 8시간짜리를 먹고 20분 만에 소화되는 과일을 먹으면 과일이 이 당이 빠져나가질 못해요. 그대로 쌓입니다, 우리 몸에.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과일은 공복에 과일만 먹어야 되는 거지 어떤 다른 음식을 먹고 과일을 먹으면 이게 우리 몸을 망치는 습관이에요. 잘못된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어떻게 먹는 게 좋냐? 과일을 먹고 2, 30분 뒤에 다른 걸 드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뀐 식단입니다. 우리가 아침에는 과일을 드시는 거예요. 원래 공복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배출식이죠. 공복이 좋은데 내가 공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소화가 굉장히 잘 되는 위장을 빨리 통과할 수 있는 과일을 먹는 게 좋습니다. 이 식단에 대해서는 각 반에서 공지가 올라올 거고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근데 열대 과일은요, 열대 과일 드셔도 됩니다. 열대 과일 드셔도 되는데 굉장히 그 항산화 성분이 많은데도 찬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드시면 오히려 배탈이나 이런 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열대 과일을 드신다 그러면은 조금만 드셔야 돼요. 뭐 용과 같은 거 굉장히 그 면역력이 좋지만 반 개 정도가 제일 좋고 파인애플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소량 정도 이렇게 드시는 게 좋고 그런 것보다는 제철 우리나라 과일을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유전자 조작한 과일, 그다음에 열에 과한 과일, 통조림 이런 것들은 제거식입니다. 점심은 우리가 처음 15일 동안에는 쉐이크를 드시고 탄수화물 채소, 고구마나 감자 뭐 이런 것도 같이 드시고 계란도 이렇게 같이 드셔주시면 됩니다. 나는 계란을 못 먹겠어 하시는 분들은 계란 안 드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시로 이제 이렇게 드린 거고 자, 점심 15일 지나서는 일반식을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제거식들 이제 알려드릴 텐데 그런 것들만 빼고 우리 건강한 이렇게 한식 위주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순댓국밥, 감자탕 뭐 이런 거 드시면 안 되고요. 자, 간식을 드실 때 3시에서 4시 사이에 이제 간식 드시는데 채소를 드셔도 되고요. 견과류를 드셔도 되고 과일 드셔도 됩니다. 대신 과일을 드실 때는 이렇게 견과류, 지방하고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저녁은 쉐이크하고 이제 단백질,
음식들을 같이 드시면 됩니다. 닭가슴살이나 소고기, 연어 이런 것들을 100g에서 200g 정도 이렇게 같이 해서 드셔주시면 됩니다. 근데 직화구이, 숯불에 구운 거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 공지방에도 올라갈 거니까요.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야채나 이런 것들을 못 챙겨 드시는 분들이 있죠. 필수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스스펜이나 라이프팩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나 12시까지는 공복이나 과일을 먹는 거, 과일을 먹을 때는 식후 과일은 독이다. 과일과 지방은 같이 섭취하면 당뇨에는 치명적이고 굉장히 당뇨가 아니더라도 과일하고 지방은 같이 섭취하면 독입니다. 해산물하고 과일을 섭취하는 건 더 독입니다. 자, 당뇨가 있는 사람 과일 먹어도 될까요? 네, 과일을 먹어도 됩니다. 과일은 당뇨의 원인이 아니고 빠르게 이렇게 그 당이 올라가지만 혈관을 통해서 빠르게 빠져나가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말린 과일,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했던 이렇게 그 안 좋은 과일들, 요리된 과일들,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나서 식후에 먹는 과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병원에서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나는 못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쉐이크를 드세요. 자, 지난 기수에 오히려 이거를 잘 지켜서 당화혈색소가 훨씬 더 떨어졌던 케이스도 있죠. 그러니까 자, 내가 맨날 그 삼겹살에 소주 좋아하고 치맥 좋아하고 이랬던 회사의 뭐 이제 부장님이 딱 병원에 갔는데 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식습관이 어떻게 됐는지 다이어리를 드릴 테니까 적어보시고 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처방해 주겠지만 이 약을 장기 복용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면 식습관 바꿔야 되고요. 생활습관 바꿔야 되고요. 운동하셔야 되고요. 이거 제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의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사가 아니고 혈압이 높으시네요. 이대로 있으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혈관 질환 오실 수 있습니다.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까 빠지지 말고 드시고 3개월 뒤에 다시 오세요. 3개월 치료를 받고 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약을 장기적으로 몇십 년 동안 먹게 되는 케이스도 있죠. 위에 같은 의사를 만나게 되면 나는 정말 운이 좋은 거겠죠. 근데 밑에 의사를 만나면 평생 그 약 먹어야 돼. 자, 아까 전처럼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할 건지 영양학, 자연위생학적인 컨설팅을 받는 것과 현대의학적인 컨설팅을 받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컨설팅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병원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게 혼돈이 돼서 한다. 그러면은 내가 더 이렇게 아까 전에 위에 있던 책들을 조금 더 읽어보고 내가 조금 더 알아보고 공부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항암 치료를 암이 걸렸는데 항암 치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자연인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거 먹고 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하겠다. 병원에서 말기암이었는데 못 고친다 그랬었는데 자연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좋아졌다. 이런 분들이 있죠.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저는 평생 30년이 넘도록 아토피를 갖고 살았고 알레르기성 기침을 갖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기간에 항상 기침을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영양학적인 자연위생학적인 컨설팅으로 제 마인드가 바뀌고 이렇게 바꾸면서 저는 아토피도 없어졌고요. 알레르기성 기침도 없어졌어요. 이렇게 바뀌는데 한 1년도 안 걸렸어요. 30년을 넘게 한의원도 갔고요. 병원도 갔고요. 막 문둥 연고도 발라봤고요. 막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냥 몰랐던 거죠. 자, 현대의학은 음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고 의사들은 학창시절 음식과 영양학에 관한 한 과목도 배우지 않았다.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비만은요 독소가 쌓이고 이 독소가 비만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독소는 산성이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 뇌나 심장으로 가게 되면 우리 몸이 사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우리 몸은 독소를 안전한 배나 허벅지에 지방을 저장해 두죠.
독소를 빼고 이 비만에서 우리가 날씬한 건강한 몸으로 바꾸는 게 우리의 빼독입니다. 헬스클럽이에요. 그러니까 독소가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과일식을 했을 때 독성 노폐물을 휘저어서 가스가 발생하고 배가 팽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하기 전에 쾌변이나 푸른 주스 이런 거를 먹고 장을 비우고 시작하면 좋고요. 또 생야채 같은 거 많이 드시면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회충약 같은 것도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통, 이렇게 몸 이렇게 피곤함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어요. 초반에는. 그다음에 뭐 감기나 이런 것도 또 올 수 있습니다. 몸살 같이 이렇게. 그거는 똑똑한 우리 몸이 기침이나 열 이런 것들로 독소를 뿜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초반에만 이렇게 되고 좋아지니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고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컨설턴트한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식단들, 좋은 소금, 좋은 기름, 좋은 재료로 이렇게 육수도 내고 저는 제가 이렇게 저 건강한 레시피들을 올려놓은 또 밴드방이 있거든요. 이거를 또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걸까? 이건 뭐 먹지 말고 뭐 먹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이런 분들은 여기서 이제 하나씩 올라가는 레시피들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의 컨디션은 나의 인성입니다. 내가 술 먹고 4시까지, 5시까지 술 먹고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조금만 누가 뭐라 그래도 진짜 짜증날 거예요. 그게 나의 지금의 나를 만든 겁니다. 내가 컨디션이 좋아지면 나의 인성이 좋아지고 나의 인성이 바뀌면 나의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의 애프터를 잘 만드셔서 우리 건강해진 모습으로 8주 뒤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이번에 가볍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열심히 내 몸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식단을 좀 믿어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약간의 의심이 있으셨던 분들도요. 믿어 의심치 마세요. 지난 기수에 이렇게 바뀐 식단으로 진짜 빠른 시간 안에 결과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되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4주 만에 보통 평균적으로 2% 정도가 감량이 되세요. 체지방률 1~2%. 왜냐하면 근육 안에 있는 기름기들도 노폐물도 빠지고 하다 보니까 기계는 인바디는 이 사람이 근육이 빠졌구나라고 인지하거든요. 그래서 체지방률이 근육이 감소했다라고 잡히면서 실제로는 부피는 많이 줄어도 한 1~2% 정도 빠지는데 식단이 이렇게 바뀌고 나서 평균 3~4%. 운동을 같이 병행하신 분들은 4주 만에 5~6%가 빠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믿어 의심치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번 기수도 믿고 열심히 건강해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이후의 시간에는 밤 미팅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 담당 컨설턴트 분들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동기분들과 만나보면서 또 파이팅 의지를 다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1주차 미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